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S 컨트롤입니다. 오늘은 감지기 설계 및 배관, 감지기 배선, 결선의 종류, 단선 및 LED, 이점 등 오작동 감지기 찾기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지기 설계 및 배관. 일반적인 도면에, 설계 도면에 대충 세 개의 형태가 주로 있습니다. 이게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관 하나가 올라가서 이렇게 루프식으로 돼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쭉 네 가닥씩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분기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간에 분기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요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더 다양하고 아주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뭐 기본은 이 세 가지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설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발신기가 있습니다. 발신기함, 이게 발신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감지기 배관이고요. 여기 루프 이렇게 된 경우는 두 가닥, 뒤로 되는 것은 네 가닥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면 이게 배관이고요. 이게 좀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선을 끼우고 시공을 하면 감지기 배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배관하고 선표시만 했는데 실제 저기로 이렇게 배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가닥이 와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 감지기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요 두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계단 같은 경우라든지 뭐 복도라든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일자로 이렇게 가죠.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 네 가닥을 다른 색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보면 두 가지로 첫 번째 감지기를 통해서 다음 분기된 감지기에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갔다가 와서 여기서 결선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지기 배선의 형태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뭐 보통 평범하죠. 자, 지금부터는, 자, 이게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도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그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제, 제 결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발신기 함에 보면, 발신기 함에는 이렇게 네 가닥만 나와 있습니다. 감지기, 이쪽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결선의 종류가 요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원이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원이 2번,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1번과 3번. 플러스 전원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고, 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이너스가 시계 방향, 플러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렇게, 아까 보면 여기 라인은 뭐로 요렇게만 나와 있죠? 그러면 서방 작업하시는 분들은 임의로 합니다. 랜덤입니다. 요렇게 빨간 거랑, 지금 여기는 뭐 대부분 흰색을 많이 쓰는데 검정이니까 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정 아무거나 전원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걸 종단 저항으로 연결을 하는 경우가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런 네 가지의 경우 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정상 작동이 됩니다. 자, 지금 요런 경우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왔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요.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보면 플러스를 빨간색으로 봤습니다.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요거 자, 반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시계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경우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모두 만약에 작동이 되면 이 종단 저항과 병렬로 돼서 4V가 뜹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를 샘플로 지금 요런 경우는 아주 쉽죠? 요거랑 딱 여기서 동작이 되면 요거랑 병렬이 되니까 합성 저항이 0.4kΩ이 되고요. 요거 이해하기가 쉬운데 요거는 꼬여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병렬이 되는 거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좀 확대를 했고요. 지금 요 2번 라인에 연결된 종단장 요 라인을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종단 저항이 지금 만약에 6번 감지기가 동작을 했다 그러면 빨간 게 여기로 갔고요. 검은 게 종단 저항이 여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은 이렇게 왔고 또 전원은 마이너스 전원은 이렇게 왔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병렬입니다. 따라서 화재 탐지, 감지기 동작해서 하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하시는 분들도 그냥 아무거나 해도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 감지기를 거쳐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 감지기를 거쳐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총 8가지의 경우 수가 나옵니다. 감지기 이렇게만 보면 대부분 뭐 그림이라든지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뭐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봐주시고 안되면 좀 화면을 이렇게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멈춰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문제없이 잘 동작되면 되지 무엇이 문제인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감지기 배선 하나 가지고 길게 더 설명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한참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단선, 오작 동시 이 LED 미점등이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는 대부분 전압 체크로 합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관계를 정확하기 위해서 좀 많이 들여다보긴 했습니다. 그 당시 전압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단선의 경우는 24V와 0V로, 그 다음에 오작동 시 LED가 미점등 시에는 24V와 4V로 구별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거 뭐 이리 많이 그려놨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 네 가지의 경우수가 있다, 총 8가지지만, 이렇게, 저기 획사된 게 있네요. 이렇게, 요 선로가 4가지의, 감지기 결선은 4가지의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위에 4가지, 4가지, 4가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제 여기 빨간 단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검정하고 빨간색이 있는데요. 빨간색이 단선됐을 때 전압관계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나오는 경우, 여기에 만약에 단선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 쪽이 플러스가 와서 여기까지 단선된 요 전단까지 살고요. 마이너스는 쭉쭉 돌아서 다 돌아버렸는데 요까지가 저기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24V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24V 나오고요. 여기 24V 나오고, 여기는 한 선을, 저희 텔타기로 찍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0V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볼게요. 자, 요런 경우, 여기 단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볼게요. 자, 1번과 여기 단자 3번이 연결된 경우입니다. 와서 여기까지 살아있고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가서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야 24V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24V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하고 4번이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4번. 자, 그러면 4번 플러스가 여기까지 살아있고요. 2번 마이너스가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빨간 거, 검정게 있는 게 24V 나오고요. 하나에 서 있는 건 0V가 나옵니다. 그래서 24V가 나옵니다. 여기. 5번하고 6번만. 다음. 이거 좀 커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단정이 되면 요렇게 빨간 거는 여기까지 살고 여기가 빨간 거는 여기까지 이게 검정색인데 제가 칠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0V, 이것도 검정색이죠. 위에 0V 나오고 24V, 24V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검정선이 단선이 되었을 때 검정선이 단선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요까지 살아있고요. 이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마이너스는 요까지 살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플러스 선이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어야 살죠. 그래서 24V, 나머지는 요거는 0V,
0V입니다. 자, 이렇게 1번하고 3번으로 가는 경우,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원도를 보네요. 이렇게 수정해 놓은 걸로 봐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았고요. 플러스가 쭉쭉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검정하고 빨갱이는 게 24V가 나옵니다. 이렇게 24V. 나머지 한 선을 재면 0V죠.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빛이 2번하고 4번 연결했을 때 여기까지 살아있고 나머지는 빨간 거. 그러면 빨간 거하고 검정색이 있는 여기 24V, 24V, 나머지 다 0V. 자, 여기는 이렇게 마찬가지 빨간 거하고 검정 거 있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24V, 0V, 0V입니다. 요게 조금 잘 안 보이 크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못 보고 작게 하면 안 보이고. 근데 일단 봐주십시오. 여기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양선 단선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는 24V, 24V, 여기는 다 0V. 자, 플러스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있고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0V가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양선 단선일 경우는 이런 경우 1번하고 3번 준 경우 전원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주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하게 요거 죄송합니다. 24V가 아니라 0V입니다. 안 나옵니다. 어디서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여기서 끊겼죠. 그러니까 24V, 24V고요. 0V입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둘 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 경우 여기 24V고요. 여기 0V입니다. 한 선만 단선돼도 여기는 24V, 여기는 0V. 요것도 마찬가지 24V. 예. 요거는 안정적,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알면 정확히 찾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죠. 요 경우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24V 나오고 24V 나오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꽈져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두 선 단선일 때는 모두 0V가 나오고요. 자, 이 경우 빨간 게 닿았을 때는 이쪽에 24V가 나오고 만약에 검정이 단선됐을 때 이쪽이 24V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검정 여기가 빨강이 단선되면 여기가 24V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여기에 24V가 나오고 반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이미 빨간 거 두 선을 바꾸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두 선을 바꿔주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알 수가 없죠. 단선이 요렇게 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보시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돌면 되는데 한 선이 일로 가고 한 선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갈라지는 배선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같이 가야 되고 또 시계 방향으로 갔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이렇게 나는 전원을
시계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쯤 고장이 나면 중간쯤을 찍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보면 24V가 나오면 후단이네, 0V가 나오면 전단이네 하는 것들을 동일한 상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알고만 있다면 이렇게 세로가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상 단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감지기 오작동 시 LED, 감지기가 오작동하고 LED가 미전등 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전압을 24V와 4V로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우리 감지기 그 축약 패러도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동작이 되면 여기에 10kohm과 감지기 내부 저항 0.4에 칠해가지고 4kohm이 나오고 전압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20V, 4V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경우는 감지기에서 내선을 모두 분리한 다음에 전압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요 뒤에서 감지기가 요 뒤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V가 나오겠죠? 요게 10kohm이 없더라도 여기는 4.17kohm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 4V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랑 찍으면 4V가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서 분리해서 찍었다. 그러면 여기 분리가 되면 요 24V가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서 분리가 되면 24V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4V와 4V로 찾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4번 감지기가 오작동을 했는데 LED가 점등이 안 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앞쪽 2번도 좋고요. 1번도 좋고 3번도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게 단선이 돼서 이게 좀 짝대기를 안 지웠네요. 이거 지워야 되는데 4개의 감지기 선을 전압을 체크합니다. A하고 C, A하고 D, B하고 C, B하고 D 이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A하고 C를 연결하는 순간 DC 24V가 나옵니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가령 이렇게 1, 3번으로 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24V가 나오는지. 자, 플러스는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제 이 3번 감지기에서 분리를 하고 전압을 재는 겁니다. 빨간 게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흑색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24V가 나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빨간 게 여기로 갔기 때문에 C하고 B가 연결되는 순간 또 24V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하고 D를 연결하면 4V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 이렇게 되면 요 코일과 전압 분배가 돼서 여기는 4V가 걸립니다. 그러면 요 두 점을 찍어도 여기 4V 나옵니다. 물론 4V보다 약간 높게 나올 수 있겠죠. 요게 합성 저항이 0.4인데 요 내부 저항이 0.417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4V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4V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전원 쪽 이쪽으로 가면 이쪽 앞쪽에서 오작동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라면은 요 뒷단에서 고장이 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아봤는데 요 감지기에서 한번 다 분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감지기에서 분리를 하고 전압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자, DC는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B하고 D를 연결하는 순간 4V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앞쪽은 20V 걸리고 여기는 4V가 걸리겠죠. 여기가 0.417kΩ이고 여기가 2kΩ이기 때문에 요걸 앞에 설명했습니다. 4V가 나오죠. 자, 여기는 1번하고 3번이었을 때 빨간 게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24V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24V, 여기도 24V, 4V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요것도 보시면 여기도 24V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는 여기까지 살아있고 플러스는 여기까지 살아있고 요거는 녹색하고 파란색은 죽은 선입니다. 더 이상 분리를 했기 때문에 뒤로 끊어진 선이에요.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4V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카페 같은데 뭐 시설 관리라든지 이렇게 뭐 주택 이런 데 들어가서 오작동식 감지기를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 그냥 하나씩 다 띄었다가 붙여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씩 다 띄어가지고 달아보면 4번 띄는 순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또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감지기 라인이 지금 요 같은 경우 6개지만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그 다음에 층고가 높으면 사다리 작업을 하거나 뭐 상당히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라인들이 중간중간 끊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이렇게 한 배관으로 같이 도는 경우, 이 경우는 4V가 나와서 끊어가면서 4V가 나오냐 24V가 나오냐에 따라서 감지기를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전압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장황한 것 같고 좀 너무 이렇게 좀 산만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좀 자세히 한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는 1로 가고 마이너스는 1로 갔을 때는 4V가 안 나온다. 이것도 뭐 똑같잖아요. 마이너스는 이쪽 갔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8가지의 경우 수가 있고요. 뭔지 모릅니다. 하다가 감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싶으면 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둘 중에 하나로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나는 이 방식으로 모든 감지기 회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물론 아주 금방은 아니지만 반반 나눠서 좁히면서 찾으면 금방 그래도 기존보다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로를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JS 컨트롤이었습니다.